30살까지만 고생하면 나중엔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던 65세의 김순자 씨는 지금 고물상에서 종이박스를 모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론 도저히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젊었을 땐 노후란 너무 멀리 있는 일 같고 지금 당장의 생활과 일의 치여 준비를 미루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의 문턱에 들어서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 살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기대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순자 씨는 평생 마트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운 워킹맘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았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항상 빠듯한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35세부터 가입했지만 월 소득이 낮다 보니 납입액도 작았고 중간에 몇 차례 납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62세부터 수령한 연금액은 월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지금 이 연금으로는 기초생활비조차 부족해 하루 56시간씩 거리에서 폐지를 모으며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야 합니다. 그녀의 상황은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8%로 2명 중 1명에 가까운 노인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점에서 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군에서 30년을 복무한 후 55세의 예편한 박기철 씨입니다. 그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 18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편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었고 은퇴 후엔 소일거리로 약간의 수입을 벌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사는 인생, 의료비 지출, 자녀의 결혼과 손주 양육 지원까지 고정 지출이 계속 발생하며 연금은 점점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60세가 되자 동네 택배업체에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는 알아요. 그래도 생활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녀와 단절된 관계나 질병 같은 문제까지 생기면 연금도 무기력하죠. 실제로 공적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기업에 25년을 다닌 후 명예퇴직을 선택한 60세 최경자 씨입니다. 그녀는 퇴직금 일부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 3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을 시작해 월 8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 연금 수입은 월 115만 원입니다. 그녀는 적절히 준비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주거비,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의 부채보증 문제로 인한 대출 상황까지 겹치며 안정적인 연금이 있음에도 매달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월 30만 원의 수입을 추가로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은퇴 전에 연금 설계를 잘해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변수투성이더라고요. 결국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연금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지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수령액이 보장되는 연금조차도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고 적절한 시점에 설계되지 않으면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녀가 노후의 버팀목이라는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족 구조와 경제적 현실은 더 이상 그러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살기에 바쁘고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실적인 은퇴 설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건강, 기술, 인간관계, 이 노후를 지탱해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은 소득의 다변화입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 퇴직개인연금을 조합하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나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감안해 노후 자산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가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에만 기대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퇴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삶의 끝자락에서 절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은 무섭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다음으로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이제 은퇴 후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모으자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수입의 경로를 다양화하며 몸과 마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 여기지만 은퇴는 사실상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단지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뿐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안정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 즉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노년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뇌와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를 따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인지기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사회적 활동과 가벼운 경제 활동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주 23회씩 단시간 근무를 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고 치매 발생률도 40%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뇌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유용하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일한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현명한 자기 방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연금 외 수입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일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소형 경제활동의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분류, 마트 시식 안내, 카페 보조, 도서관 관리, 온라인 중고거래 등 은퇴 후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월 3,0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작은 일 하나가 제2의 연금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두 번째는 기술 기반 소득 활동입니다. 은퇴 전에 컴퓨터 활용, 영상 편집, 디자인, 장문, 상담, 교육 등의 기술을 미리 익혀두면 은퇴 후에도 집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이 열려 있어 지식이나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의 인생이 길어진 시대, 단순히 소모적인 일을 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삶, 이게 바로 현대 은퇴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지출 구조의 혁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합니다. 특히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외식, 자녀 지원 등에서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경제 구조는 수입이 늘지 않는 고정 구조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소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를 다운사이징하거나 자가 소비 기반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는 도시에서의 높은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농촌이나 지방소도시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월 1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건강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와 요양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만성질환, 수술, 재활, 요양원 등의 비용은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몸은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이런 생활 습관이 결국은 병원비를 줄여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이 유지되어야만 위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이나 여가생활도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외의 소득 구조 확보. 둘째, 지출을 줄이는 실천적 전략. 셋째,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우리는 더 이상 은퇴하면 쉰다는 환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설계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설계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족이든 사회든 국가든 말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은퇴 설계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킬지도 모릅니다.